안녕하세요. 성공학교입니다. 생애 최초 LTV 상한선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올렸는데요.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한해서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상관없이 전 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까지 허용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요건이에요. 요건 같은 경우는 기존이나 현행이나 똑같이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 가격 제한 없이 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에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가열 지구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8억 원 이하만 가능한데 이 부분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기준인데요. 현행은 제한이 없어졌고요.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에는 9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LTV 같은 경우는 현행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이고요. 생애 최초가 아니다 할 경우에는 이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가열 지구 같은 경우는 6억까지는 60%, 6억에서 9억 같은 경우는 50%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70% 같은 경우는 5억까지 70%고요. 5에서 8억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60%이고 기타 지역은 70%인데 이게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에는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DTI 같은 경우는 똑같이 60% 이하로 둘 다 동일하게 60% 이하인 거고요. DSR 같은 경우도 40%인데 총대출 1억 초과 시 이금연권 50% 이하. 이 부분이 똑같이 생초든 생초가 아니든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예요. 대출 한도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6억까지 늘어났고요.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에는 4억 원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LTV가 뭔지 DTI가 뭔지 DSR 이게 뭐지?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선 하나씩 설명드리자면은 LTV 같은 경우는 주택의 대출이 가능한 비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세 8억의 주택이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LTV 50%를 적용한다면은 해당 건물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4억인 거예요. 즉 비율이거든요. 비율인 만큼 LTV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DTI 같은 경우는 총 부채 상환 비율로서 나의 소득이 만약에 연 6천만 원이고 주택담보를 이용 시에 1년간 원리금 플러스 이자의 합이 6천만 원일 경우에는 DTI가 100%인 거거든요. 즉 DTI 100%로 돈을 빌린다면 일상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상황에 따라서 40에서 60%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소득이 6천만 원인 분이 DTI 50%를 적용받는다라고 하면은 주택담보 시 1년간 원리금 플러스 이자의 합이 3천만 원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DSR 같은 경우는 DTI가 조금 더 강화된 걸로 DTI는 주택의 기준이었다면은 DSR 같은 경우는 보유한 모든 부채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도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신용, 상가 등의 대출이 있다면은 주택담보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감소되거든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주택담보를 받고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1억이고 DSR 40%를 적용한다면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천만 원인데 만약 상환 기간인 5년 적용을 한다면은 한 5천만 원짜리 신용대출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1년에 약 1천만 원 이상 비용이 해당 상품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를 받을 때 1년 원리금 플러스 이자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상환 기간이 짧은 신용상품으로 주담대 이용 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DSR은 뭐 40% 정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뭐 DSR 관련 내용은 뒤에 더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인 거예요. 생애 최초가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처음이란 거죠. 그래서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되고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다가 처분해서 현재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한해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LTV 최대 80% 완화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다만 서민 및 실수요자 LTV 우대 활용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는데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게 LTV 80%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대출 금리 및 DSR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최대 한도로 대출받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뉴스에서도 이제 대출받은 분들이 난리 났다라는 게 많은데 사실 DSR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DSR 규제가 뭘까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거든요. 7월부터 총 대출액이 이제 1억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5%대거든요. 그런데 DSR 40% 규제로 인해서 연소득이 9,880만 원 이상인 대출자만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7% 오른다라고 하면은 DSR 40%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보다 낮으면은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를 위한 LTV 80% 완화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1억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5% 기준이어도 9,880이니까 거의 1억인데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약간 그냥 말 그대로 잘 사는 사람들을 더 위한 그런 이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같은 서민들을 위한 이제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은 3단계 같은 경우는 23년 7월 달에 이제 또 차주 단위로 이제 DSR이 확대적으로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가 현재는 유지인데 이게 지금 유지잖아요. 근데 2023년 7월부터는 폐지가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영상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